안녕하십니까. 부천세운본에 근무하는 최영재입니다. 앞서 유철원 선생님께서 다 전문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고, 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펀더멘탈 트레이닝, 셋업 이렇게 돼서 트레이닝 파일 중에 여기저기 내용을 좀 서머리업하는 식으로 저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마켓시어 FNF가 발론 디펜더블 밸브, 셀프 디펜더 코어 밸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미케니컬 디펜더블 밸브인 보스턴사 제품은 사실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기존의 발론 디펜더블 밸브는 사실 에드워드가 유일함,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와 있는 버전의 밸브들 다 셀프 디펜딩 밸브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탑 중에 하나인 코어 밸브 에볼루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 데이터들은 리스크 그룹에다 로우 리스크 그룹까지 좋은 성적을 발표했다고 했고, 최근에 세컨 제너레이션 에볼루트 R과 서드 제너레이션 에볼루트 프로가 현재 출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래닝에 있어서는 앞서 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밸브 사이징이 제일 중요한 이니셜 플래닝 스텝이 되겠는데, 3D 시트 엔조를 이용을 해서 이 코어 밸브인 경우에는 에드워드와 달리 이제 페리미터 드라이브드 다이미터를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는 일리프티컬한 네이티브 애뉴러스에 의해 셀프 스펜딩 밸브가 어댑트하면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에 페리미터 드라이브드 다이미터를 위주로 디바이스 셀렉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셀렉션에 있어서 에너지 다이미터뿐만 아니라 에드 밸브 컴플렉스에 해당하는 SOV 다이미터나 하이트, 그리고 코로나 하이트 등등이 고려가 되겠고, 퍼센트 오프 사이징이 미니멈 트레시홀드는 1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액추얼 레인지는 1331, 13%, 3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환자를 선택하고 밸브 사이즈를 선택을 했으면 되게 스텝은 앞서 드린 것처럼 액세스, 밸브 크로싱, 임플란테이션, 액세스 클로저가 되겠는데, 추가로 이제 마취를 말씀드리신 것처럼 제너럴을 할지, 컨셔스 데이션, 로컬 할지 정해야 되겠고, 페이스메이커 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한데 주글라로 할지, 페모랄로 할지 정하면 되겠습니다. 억세스 베이스클 어세스가 이제 중요한데, 아무래도 라지 디바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페리페랄 시트 엔저를 분석을 해서 억세스 사이트에 어나토미컬한 프로그램 없는지, 엑서사이즈, 베스트 사이즈와 톨치스트나 캐시피케이션 등에 유의해서 또는 액세스리 베스트리 브랜칭 아웃 되는지 봐서 펑처 사이트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어세스에서는 울트라사운드 가이드도 많이 한다고 하고, 플로로스코픽, 엔지오그래픽 가이드로 펑처를 해서 하게 되죠. 와이어나 카세터를 랜드마크로 넣어놓고 하기도 하고요. 헤파린 투여를 하고, 프리클로저 테크닉을 이용해서 헤모스tat으로 그 수주처를 잡아놓죠. 이용된 와이어를 좀 스티프 와이어로 바꾸어서 밸브 딜리버리 시스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18프렌치나 20프렌치 현재는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디바이스의 경우는 인라인 시스와 시프트에 장착되어 있는 스몰 캘리버의 시스가 있기 때문에 익스트라 시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컨트롤 사이드에서 픽테일을 넣어서 non coronary 커스프에 위치시켜서 인덱스 레퍼런스로 잡게 되겠습니다. 이 픽테일 통해서 에어토그래피를 프리플랜드 코플라나 이미지 앵글에서 에어토그래피를 실시해서 베이스라인 에어틱 리그테이션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라인 시스크에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에볼루트 R, 이스턴 스커트가 없는 버전이죠. 23mm, 26mm, 29mm는 미니멀 트리트블 베스트 다이미터 5mm, 14프렌치 이퀴벌런트고, 에볼루트 프로 이스턴 스커트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에볼루트 R 34mm의 경우에는 트리트블 베스트 다이미터는 5.5mm, 16프렌치 이퀴벌런트가 되겠습니다. 각각 추가로 라지 보어 시스를 사용을 한다면 18프렌치, 20프렌치 시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라지 보어 시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건 백업 서포트가 더 필요하거나 토치스트가 심한 경우에 고려를 보통은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메트로닉스에서 나온 센트란트 시스인데, 럭킹 메커니즘을 가진 다일레이터가 있고, 장경이 28cm, 하이드로 플립 코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자체가 좀 리지트하기 때문에 다른 디바이스가 들고 날 때 이 하이드로 피팅 되어 있는 시스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밸브 크로스는 ISRP AL1 카세터를 주로 이용하고 위치시킨 이후에 스트레이트브로 가꾸어서 RAO든 LAO든 뭐한 선호하는 앵글에서 밸브 크로싱을 하게 되는데 속자는 LAO 프로젝션을 하면은 레프트 메인에 인어드반턴트하게 레프트 메인에 들어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카테터 종류도 뭐 암스터 라이트나 저킨 라이트 같은 것들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익스체인지 타입 소프트 와이어 바꾸고 픽트를 거치고 마노메트를 해서 그 프레셔 그레이던트를 재고 또 다이어스트 프레셔 세퍼레이션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에 있는지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밸브 크로싱을 하는 모습이고 앵글도 픽테일을 넣어서 픽테일에서 프리쉐이프드 스티파이어를 워치시키는 모습입니다. 프리쉐이프드 와이어는 사파리, 컴퓨터가 주로 많이 국내에서 사용이 되고요. 저는 메트로닉 에버를 쓸 때는 컴퓨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모양 생겨 있고 스티프 와이어가 필요하면 런드 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겠죠. 와이어를 엘베에 포지션 시킬 때 굉장히 유의해서 자리 잡아 놓아야 하는 것이 뭐 마이트럴 플로벌 아파트스 같은데 간섭을 초래할 경우에는 뭐 MR 심해지면서 헤모다이나믹 컴프로마이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밸브 임플란트가 준비가 됐으면은 밸브 로딩된 상태를 인스펙션 하게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밸브는 그냥 시야로 봐서 방향이 적절하게 로딩되어 있는가 보면 되겠는데 이 코어 밸브 같은 경우는 캡슐 안에 크림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바브를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인스펙션은 뭐 플로로스코픽 이미지를 보니까 일단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노즈콘이 있고 캡슐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노즈콘과 캡슐 사이에 약간 레드루센트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위에 캡슐의 선단에 캡슐 플레어가 10mm, 캡슐 플레어 10mm 이후에 이르러서는 이제 로딩된 밸브가 여기에 보이게 되고요. 노드 제로에서 노드 1까지는 6mm, 그 노드 제로의 각 차이에 아로 마커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스펙션 봐야 할 것은 로딩되어 있는 캡슐 안에 이 밸브가 잘 정리되어 있는가, 패들은 잘 포켓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 어태치먼트 에리어, 아웃플로 크라운의 얼라이먼트, 전경의 캡슐에 걸친 밸브의 유니포미티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핸들의 어느 틈이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프론트 그레이 그립과 리어 블루 그립으로 전체로 나눌 수 있고 프론트 그레이 그립의 앞쪽에 스테빌리티 플러시 포트가 있습니다. 뒤에 디퍼런트 너비 있고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밸브 임플란테이션은 이전에는 12시 방향으로 플러시 포트를 위치시켜서 밸브 딜리버리 시스템을 와이어에 장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3시로 플러시 포트 오리엔테이션을 바꿨죠. 이제 네이티브 어너토미 엘리뉴스 쪽에 들어갔을 때 그 커머셜 얼라이먼트가 좀 더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와이어를 따서 지내시면은 이 샤프트 자체에 12시, 6시 방향으로 샤프트가 존재합니다. 샤프트 스파인이 존재합니다. 이쪽에는 앵글이 잘 나오지 않고 좀 더 자유도가 높은 요 3시, 9시 방향으로 이 샤프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토치 시스템에 따라서 그 카세트의 움직임이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캡슐과 노즈콘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톨치스한 앵글을 지날 때 이 캡슐 노즈콘과 캡슐 사이에 간극이 발생이 되면서 이 간극에 캐스케이션 같은 게 걸리면은 잘 푸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밀리는 게 보이죠? 무리하게 밀면은 다이섹션 등의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스티퍼 와이어로 바꾸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밸브를 애뉴러스 레벨에 위치시키면은 레디오 백 마커를 얼라이먼트를 맞춰야 됩니다. 이런 코플러나 이미지 프로젝션에서 보고서 아로 마커가 좀 패럴럭스를 보이게 되는데 스트레이트 라인을 만들어야죠. 그 이후에 임플란테이션은 타겟 뎁스는 3에서 5mm, 노드 제로에서 1까지가 6mm니까 그 해프의 위에 3분의 2 정도에까지 애뉴스 포지션 시키는 걸 타겟하면 되겠습니다. 노즈콘, 캡슐 플레어, 제로, 1이 되겠습니다. 비주얼 랜드마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라운이 풀리면서 캡슐 플레어가 마커 밴드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80% 정도 디플로이 됐을 때
모습입니다. 커플러나 앵글은 주로는 컨벤셔널한 시커스 커플러 뷰에서 이제 디플로이 시작하는 걸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컨덕션 시스템과의 세퍼레이션 좀 더 잘 볼 수 있게 커스 오버랩 뷰라는 약간 아래의 뷰에서 라이트 레프트 커스비 겹쳐지는 포지션을 가면은 좀 더 컨덕션 시스템에서 멀리 뛰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뷰를 더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는 레프트 코론 사이언스 쪽에는 LA 뷰에서 뎁스를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드 너브를 돌려서 천천히 임플란테이션 시작하고 필요하면 컨트롤 피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투앤플로우 무브먼트가 있으면 포지션이 잡기 힘드니까요. 애뉴럴 컨택트가 되면은 이제 파셜 밸브 펑션 하기 이전에는 밸브를 통한 카디악 없이 안 나오기 때문에 BP가 측정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포인트 오브 리캡처 탁탁탁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디플로이드 너브를 디플로이를 하죠. 그래서 그 파셜 펑션한 밸브가 이제 하는 스테이지가 되면은 BP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인플로우 크라운의 파를로스를 교정을 해서 잘 정확하게 뎁스가 유지되고 있는지 보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C차라고 파랄락스가 있을 때 교정을 하고 다이를 쏴서 임플란트 뎁스가 잘 목적한 대로 되었는지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패들 디테이치먼트를 시행해야 되는데 디바이스가 갖는 특성상 이게 텐션이 이런 식으로 걸려 있으면은 패들이 두 개가 있죠. 12시, 6시 방향에. 그러면 패들이 디테이치면서 그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를 해서 이 디슬러칭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밀고 와이어는 당기면서 밸브 무브먼트를 방지하면서 패들 디테이치먼트를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 매우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 31mm, 34mm 이런 경우에는 이게 외부 쪽에 다이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밀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당기면서 밀면서 와이어는 당기는 그런 느낌으로 디플로이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리메인드 노즈콘 등의 디바이스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LV 인플로우 그러니까 코어 밸브의 그 인플로우 크라운에 코어 노즈콘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빼어내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디스텐팅 토라시계 쪽으로 내려서 그레이 프런트 그립을 리어 블루 그립 쪽으로 당겨서 합체를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캡슐 플레어 엣지가 이 에어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저는 이미 걸어놨던 프로글라이드 너트를 밀어서 수처링을 실시하고 헤모스테시스를 하고 프로시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